공기철이란 사람은 그만 잊고 사세요. 나선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이 남자, 정말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30년 전 온정시장 사람들은 공기철이 바람나 도망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나선혜 앞에 다시 나타난 공기철과 너무도 닮은 한 남자. 과연 그 30년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소문은 정말 진실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낯선 남자는 정말 남편 공기철이 맞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이었죠. 나선혜가 산에서 그 남자를 다시 떠올리기 시작한 건 경찰서에서 해프닝이 있은 후로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죠. 닮았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닮아 있었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마음이 너무 자주 흔들렸습니다. 나선혜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절대 그 사람일 수 없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죠. 이미 30년 전에 떠난 남편 공기철이었고 사람들 입에는 양선출의 아내 구인옥과 바람이 나 함께 도망간 남자로 남아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속에서는 그 남자가 자꾸만 자신의 남편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나선혜의 마음은 좀처럼 제자리를 찾지 못했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장을 보고 집을 치우고 하루를 보내려 애썼지만 문득문득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이상했던 건 그 남자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보다 먼저 몸이 반응했다는 점이었죠.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을 떠올리는 것처럼 마음이 먼저 알아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선혜는 또다시 그 산을 찾았습니다. 그저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날 나선혜는 다시 그 남자를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도 우연이었지만 너무 잦은 우연이었습니다. 남자는 운동기구 앞에 서 있었고 그날도 똑같이 천천히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마저 어디선가 본 듯 익숙했죠. 나선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난번엔 제가 많이 놀라게 해드렸죠.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 전에 집을 나간 제 남편이랑 너무 닮아서요. 신뢰를 했던 것 같아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공기철과 너무도 닮은 그 남자는 애써 당황스러움을 감추려는 듯 시선을 잠시 피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리고 한 박자 쉬었다가 이렇게 덧붙였죠. 공기철이란 사람은 그만 잊으시는 게 어떠세요? 말은 담담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손이 괜히 바지 주머니를 스치고 시선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나선혜는 그 미묘한 긴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숨기려는 듯한 태도, 설명하지 않으려는 거리감. 그 순간 나선혜는 확신에 가까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단번에 알 수 있었죠. 그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부정하고 기억으로는 지워졌을지 몰라도 몸과 마음은 끝내 속이지 못하고 있다는 걸 나선혜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나선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은 말로 하지 못하는 무언의 메시지를 자꾸만 자신의 앞에 두고 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이제 나선혜는 외면할 수 없다는 것도 함께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죠. 조용하던 공기가 문득 달라졌던 순간이 말입니다. 공기철과 닮은 그 남자가 나선혜와 몇 마디 말을 나누고 있을 때 뒤쪽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선혜는 그 목소리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여자는 나선혜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가 곧바로 날카로워졌죠. 아니, 이 여자가 또 내 남편 옆에서 알짱거리네. 그러곤 남자를 향해 소리쳤죠. 당신, 괜히 이런 데서 문제 만들지 말아요. 그 말은 남자에게 한 말이었지만 나선혜에게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이보세요. 지난번에도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나선혜는 당황하듯 말을 했죠. 안녕하세요. 지난번엔 제가 정말 실례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만나서 죄송하다는 인사드리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인사는 무슨 인사예요? 그나저나 당신, 건강 때문에 사람 많은데 피하자고 했잖아요. 왜 맨날 여기 산을 오자는 거예요, 글쎄. 이런 여자랑 또 만나니까 내가 성가시잖아요. 이런 여자. 그 말에 나선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공기철의 팔을 끌듯 잡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요. 당신, 예전에 다친 거 다 잊은 것처럼 굴지 마요. 다쳤다는 사실. 그 말이 유난히 오래 나선혜의 귀에 남았습니다. 사고, 기억을 잃었다는 말.
그리고 산에 올라야만 한다던 이유, 모든 것이 조금씩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공기철은 끌려가듯 몇 걸음을 옮기다가 잠시 뒤돌아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듯한, 하지만 잊지 말아달라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나선에는 그 눈빛을 보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가 자꾸 자신의 앞에 나타나는 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날 산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나선의 마음속에서는 또 하나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불륜으로 덮여버린 그 사고의 진실이 곧 모습을 드러내게 될 거라는 걸 나선에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편 온정시장, 공정한이 상인회장 선거로 나왔다고? 양동익은 이를 악물었죠. 그리고 이 소식은 곧 양동익의 아내 차세리에게로 전해졌죠. 뭐라고? 공씨 집안은 우리랑 무슨 이런 악연이야. 여보, 가만 기다려요. 나한테 다수가 있어요. 차세리는 이를 악물고 비장의 카드를 꺼내드는데요. 양동익은 자신만만한 아내 차세리의 표정을 보며 일단 안심했죠. 온정시장을 지키려는 신념으로 상인회장 선거에 나선 공정한.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흑백선전이 판치는 피 튀기는 선거 홍보. 생각지도 못한 여우 같은 양동익의 아내 차세리의 반전 카드. 과연 온정시장의 상인회장은 누가 될까요? 형, 형수님 알면 어떻게 할 거야? 공대하는 형 공정한의 상인회장 출마 등록 소식에 그야말로 팔짝 뛰었습니다. 가족들이 알면 100% 말릴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공정한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합니다. 내가 뭐 네 형수 하나 설득 못할까 봐. 공대하는 고개를 젓습니다. 투표가 다음 주라며. 형, 진짜 자신 있어? 도대체 어쩌려고 그래? 그때 공정한이 웃으며 말하죠. 걱정 마. 나 온정시장에서 인기 제일 많아. 너무도 자신만만한 공정한. 하지만 그날 저녁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 한성미는 폭발합니다. 당신 또 멋대로야? 공정한은 급히 손을 내젓습니다. 여보,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믿어줘. 그 말에 한성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당신이 언제 약속 지킨 적 있어? 언제 한 번이라도. 말은 점점 거칠어지고 한성미는 거의 발악하듯 소리칩니다. 결국 공정한은 아내에게 된통 혼이 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안과 갈등을 안은 채 상인회장 선거 유세 기간이 조용히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선거가 집안 싸움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한편 공정한의 후보 등록 소식을 들은 차세리는 기가 막히다는 듯 웃음을 흘립니다. 공씨 집안 가만두니까 정말 끝도 없네. 잠시 말을 멈춘 차세리는 차갑게 덧붙이죠. 상인회장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아예 온정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죠. 양동익은 얼굴을 찌푸립니다. 원래는 단독 후보로 나설 생각이었으니까요. 투덜거리듯 아내에게 말합니다. 공정한 그 녀석 상인들한테 넉살은 좋아. 표 좀 나오긴 할 거야. 그 말에 차세리는 코웃음을 칩니다. 여보, 정치는 민심을 읽는 게 아니에요. 차세리는 천천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민심이 어디로 가게 할지 설계하는 거죠.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나한테 생각이 있으니까 그냥 기다려봐요. 그 말이 끝난 순간 양동익은 이 싸움이 이미 자신의 손을 떠났다는 걸 어렴풋이 느낍니다. 그날 오후 한성민은 온정시장 안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이자 이번에 새 프로그램을 맡게 된 PD 송재근이 앉아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 하나, 커피 2잔. 둘은 화면을 번갈아 보며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 좀 늘어진다. 나도 그렇게 느꼈어. 여기 컷 줄이고 이 멘트만 살리면 어떨까? 괜찮네. 그럼 흐름 살아나겠다. 한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이번엔 좀 재밌게 가보자. 그래야지. 너 성격에 대충은 못하잖아. 송재근이 커피를 밀어주며 말합니다. 요즘 바쁘다며. 그래도 프로그램 맡아줘서 고마워. 말도 마.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 둘은 자연스럽게 웃었고 고개를 가까이 대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저 오래된 친구 사이의 대화였고 일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는 사람이 카페 안에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자리, 바로 양동익의 아내 차세리였습니다. 차세리는 한성미를 보자마자 시선을 멈춥니다. 창가 자리, 웃고 있는 한성미, 맞은편에 앉은 남자. 차세리는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한성미 여기 있었네. 차세리는 자리를 고쳐 앉으며 작게 중얼거렸죠. 옳거니. 한성미, 너 딱 걸렸다. 차세리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누가 봐도 사진 찍는 것 같지 않게 찰칵, 찰칵 각도는 치밀했습니다. 노트북은 프레임 밖으로 밀어내고 두 사람의 얼굴과 가까운 거리만 또렷하게 한성미는 웃고 있었고 송재근은 몸을 살짝 기울인 채 한성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오해할 만한 장면. 차세리는 화면을 확인하곤 짧게 숨을 내쉽니다. 이 정도면 됐어.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한 장이면 충분했으니까요. 좁은 온정시장 안에서 외간 남자랑 카페에서 다정하게 차세리는 이미 사람들 입에서 나올 말까지 머릿속에 그려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 사진은 조용히 인터넷에 올라갔고 곧바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 공원장 부인이래. 친구라기엔 너무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설마 진짜? 공원장님 불쌍해서 어떻게 해? 사진은 말을 달고 말은 소문이 되고 소문은 확신처럼 번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무것도 모른 채 병원으로 출근한 한성미. 진료 준비를 하던 중 간호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대표님, 간호사는 망설이다가 휴대전화를 내밉니다. 이거 혹시 보셨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한성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카페 창가 그리고 사진 속에 있는 자기 자신. 웃고 있는 얼굴이 전혀 다른 의미로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한성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화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자신만이 아니라 남편 공정한의 선거까지 삼켜버릴 불씨가 될 거라는 걸요. 한편 온정시장 한복판 양동익은 선거 유세용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입에 걸고 상인들과 악수를 하며 일부러 허리를 굽혔죠. 잘 부탁드립니다. 시장 살리겠습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던 동생 양동숙은 끝내 한숨을 내쉽습니다. 그리고는 곁에 서 있던 차세리를 향해 말하죠. 언니, 온정시장 사람들 다 알아요. 차세리가 시선을 돌립니다. 뭘요? 양동숙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오빠요. 다들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시장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긴다고요. 잠시 말을 고른 뒤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입니다. 이 판에 어떻게 이겨요? 이걸로. 차세리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습니다. 차세리는 코웃음을 치듯 말하죠. 선거는 사람들이 좋아하느냐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양동숙이 고개를 듭니다. 차세리는 확신에 찬 얼굴로 천천히 말합니다. 사람들이 누굴 미워하게 만드느냐로 이기는 거지. 그 말투엔 조급함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가만 기다려봐요. 내가 판을 뒤집을 묘수가 있으니까. 차세리는 그렇게 말하며 당당하게 돌아섭니다. 그 시각 양동익은 다른 방식으로 판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유치했고 노골적이었으며 조금도 세련되지 않은 방식. 바로 네거티브 선거전이었죠. 공정한의 포스터 앞 누군가가 매직으로 굵은 글씨를 휘갈깁니다. 위선자, 공짜 좋아하는 대머리, 착한 척은 1등, 공짜만 좋아하는 위선자. 악담은 점점 늘어났고 글씨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지나가던 상인들이 그 포스터 앞에 멈춰섭니다. 이건 좀 심한데 그래도 말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 장면을 본 공정하는 주먹을 꽉 쥡니다. 이게 선거냐? 억울함과 분노가 목 끝까지 차오릅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소식. 아내 한성미의 불륜 스캔들, 사진, 카페, 외간 남자. 공정한의 눈이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공정한은 곧바로 전화를 걸죠. 여보, 이게 도대체 뭐야? 전화기 너머로 한성미의 숨이 가빠집니다. 여보, 그게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냐. 사진이 다 돌아다니는데. 공정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립니다. 지금 이게 사람 망신 주는 장난이야? 한성미는 더 이상 전화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내려갈게. 바로 내려갈게. 그렇게 한성미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온정으로 향합니다. 공신의 집 대문 앞. 막 도착한 한성미 앞에 딸 공주아가 서 있습니다. 주아의 얼굴에는 불안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죠. 잠시 망설이던 주아가 결국 묻습니다. 엄마, 진짜 바람난 거야? 그 말에 한성미는 순간 이성을 잃습니다. 아니라고.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너 엄마를 뭘로 보고 그래? 주아는 움찔하고 한성미는 숨을 몰아쉬며 말하죠. 이런 말 밖에서 하지 마. 들어가서 얘기해. 문이 닫히고 거실에 공신의 식구들이 하나둘 모입니다. 한성미는 차분하려 애쓰며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카페에서 만난 건 오래된 친구예요. 이번에 새로 맡게 된 프로그램 때문에 만난 거였고요. 사진의 각도, 의도적인 구도, 그리고 누군가의 개입. 말을 이어갈수록 한성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갑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일부러 함정 파놓은 거야. 그제야 공정한도 퍼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포스터 훼손, 악담, 그리고 불륜 스캔들, 모든 게 선거를 향해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공정한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이 상인의 선거 생각보다 더럽네. 한성미는 이를 악물며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면 안 돼. 한성미의 눈빛이 바뀝니다. 이건 우리 가족 하나 무너뜨리려고 작정한 판이야. 거실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그날 밤 공신에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거가 단순한 자리 싸움이 아니라 사람을 망가뜨리는 싸움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제 도망칠 수 없는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걸요. 한편 공정한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합니다. 불륜 스캔들, 아내 한성미의 명성을 짓밟고 자신의 선거에 흠집을 내기 위한 노골적인 네거티브.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판을 깔았어. 공정한은 그날 밤 가족들이 잠든 뒤에도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을 정리합니다. 사진의 각도, 타이밍, 그리고 퍼진 속도 모두가 너무 정확했습니다. 이건 그냥 찍힌 게 아니야. 공정한은 결심합니다. 이 선거판에서 자신과 가족을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히겠다고. 다음 날 아침 공정한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소문을 부정하는 대신, 설명하는 대신 정확한 증거를 찾는 쪽을 택합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문제가 된 그 카페, 온정시장 안. 사람들 발길이 잦은 작은 카페. 공정한은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카페 사장을 만납니다. 사장님, 잠깐만 시간 괜찮으실까요? 사장은 공정한을 알아보고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이 카페에 있었던 사람들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냅니다. 그날 이후로 여기서 사진 찍었다는 얘기 저도 들었어요. 공정한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혹시 CCTV 볼 수 있을까요? 카페 안, 작은 모니터 앞, 시간을 거슬러 영상이 재생됩니다. 한성미와 송재근이 들어오는 장면,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는 모습,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 공정한은 이를 악물고 화면을 바라봅니다. 영상은 계속 흐르고 그때 공정한의 시선이 멈춥니다. 카운터 쪽 혼자 앉아있는 여자, 처음엔 눈에 띄지 않던 인물, 하지만 그녀의 손이 움직이는 순간 공정한은 숨을 멈춥니다. 휴대전화를 꺼내는 손, 화면을 가로로 잡는 자세, 고개를 살짝 숙이며 창가 쪽을 향하는 각도, 찰칵. 영상에는 소리가 없었지만 그 장면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공정한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니터에 바짝 다가섭니다. 잠깐만요. 사장은 재생을 멈춥니다. 공정한은 그 여자의 얼굴을 가리킵니다. 사장은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잠시 생각합니다. 아, 이분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하죠. 양지바른 한의원 사모님 아니세요? 그 순간 공정한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차세리, 양동익의 아내, 선거 상대에 가장 가까운 사람. 공정한은 의자에 천천히 몸을 기대며 숨을 고릅니다. 분노가 목까지 차올랐지만 공정한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역시 선거 포스터의 악담, 유치한 네거티브, 그리고 불륜 스캔들 모두 한 줄로 연결됩니다. 사람을 망가뜨려서 이기겠다는 거였군. 공정한은 영상 시간을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사진이 찍힌 시각, 게시글이 올라간 시각, 너무도 빠른 연결, 이미 준비돼 있었던 판. 집으로 돌아온 공정한, 거실에 앉아있는 한성미에게 조용히 말을 꺼냅니다. 성미야, 한성미는 공정한의 표정을 보고 뭔가를 느낍니다. 알아냈어. 공정한은 CCTV 화면을 보여줍니다. 사진을 찍는 손, 고개를 기울인 여자, 한성미는 숨을 들이킵니다. 차세리? 공정한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 작정이었던 거야. 한성미는 분노보다 차가운 결심이 먼저 올라옵니다. 이제 당하고만 있지 말아야겠어. 선거 유세 마지막 날, 온정시장 한복판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과 의혹, 불신으로 흐려졌던 공기가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공정한은 단상 앞에 섭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표를 달라고 말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와 제 가족을 향해 부도덕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웅성거림이 일고 공정한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단호하게 말을 잇습니다. 그 소문은 우연도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공정한은 준비해 온 자료를 들어올립니다. 상대 후보 측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네거티브 작전이었습니다. 순간 시장 안이 술렁입니다. 공정한은 CCTV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합니다. 이 사진이 찍힌 장소, 시간, 그리고 사진을 찍은 인물. 사람들의 시선이 화면 속한 여자를 향합니다. 상대 후보의 배우자 차세리 씨였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집니다.
불륜 스캔들로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틈에 표를 얻겠다는 계산. 공정한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집니다. 이게 과연 온정시장을 위한 선거입니까? 그리고 공정한은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는 이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시장을 지키겠다는 말은 사람을 짓밟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정한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합니다. 저는 끝까지 진실로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박수가 터집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이내 점점 커지는 박수. 누군가는 맞는 말이야라고 외치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입니다. 반대편에 서 있던 양동익의 얼굴은 굳어 있습니다. 양동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온정시장 한복판은 조용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과연 온정시장의 상인회장은 누가 될 것인가? 사람을 짓밟는 선거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선택을 상인들은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조용히 흘러가던 또 다른 이야기. 30년 전 불륜이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덮여버렸던 나선혜와 공기철의 이야기입니다. 기억을 잃은 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공기철은 왜 자꾸만 나선혜의 앞에 나타나는 걸까요? 그날의 사고는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진실의 시작이었을까요? 선거의 결말과 함께 30년 전 그날 밤의 진실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온정시장의 선택과 나선혜와 공기철 사이에 감춰진 시간의 비밀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